그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 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가서 엔비디아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엔비디아 주식이 최고 47배 올랐어요, 주가가. 네. 그러니까 GPT를 그냥 하나의 열풍이다, 그렇게만 보실 건 전혀 아니다.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봐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 연초에 반도체주가 좀 뜨거웠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요즘에 이제 말 많은 그 GPT의 용량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뭐 너도 나도 이제 그 경쟁에 뛰어든다. 이러면 다시 한번 사실은 그 AI와 관련된 투자가 또 늘어날 수도 있죠. 이제 지금은 다들 뭐 투자 안 한다고 그러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의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그게 거기에서 이제 삼성이 많은 물량을 많은 수주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기사도 좀 찾아보고 있고 같이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나요? 네. 예. 또 삼성전자 뭐 지능형 메모리? 네. 그러니까 뭐 HBM 그다음에 PIM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뭐 챗 GPT 같은 인공지능 활용도가 좀 많아질수록 네. 그런 메모리 반도체도 차세대 것이 네. 많이 쓰일 수 있다. 네. 그게 또 수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것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준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 특히 그 Processing in Memory (PIM)이라고 하는데, 네. 그와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이 제일 준비를 많이 해놨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준비해놨다고 그러면 뭐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거를 개발하는 뭐 예를 들면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그쪽에 투자가 확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시스템 자체를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GPT, 특히 이제 챗 GPT가 이제 GPT 버전 3거든요. 버전 3에 네네네. 파라미터 변수가 1750억 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변수들이죠. 그러니까 네.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선 조합을 할 수 있는 변수가 1750억 개가 되는데, 네. 이제 이게 보니까 그 인공지능 모델, 언어 모델도 소형 모델, 중형 모델, 대형 모델, 초거대 모델이 있는데, 예. 그 1000억 개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났던 제가 꼭 관련된 이제 뭐 전문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네. 그쪽에 가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 막 튀어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개발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이 튀어나온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GPT가 1750억 개잖아요. 예. 근데 이 다른 업체들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후속 모델로 현재 준비되고 있는 예를 들면 구글이나 뭐 또는 중국의 업체들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이제 파라미터 변수가 조 단위로 넘어가고, GPT-4 버전은 최대 100조 개의 변수를 현재 쓴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예. 상상이 안 가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예.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는 메모리에서 GPU로 데이터를 계속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져서 이게 그 뭐 버든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GPU가 네네. 처리해야 될 버든이 너무 심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데이터를 보낼 때 그 저희가 버스라고 그러는데 버스 폭을 늘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여러 차선을 여러 개를 둬가지고선 쭉쭉 보내면 좀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광대형 메모리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래도 너무 많다는 거죠.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그러면 GPU가 이거를 처리하는데 또 역시 많이 버벅거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100조 개를 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메모리를 진흥화시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지능화시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뭐 이래요. 제가 우리 저기 주니어 애널리스트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네. 애널리스트가 있고 우리 리서치 센터에 보면 이제 RA가 있단 말이에요. RA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네, 그러니까 리서치 도움을 어시스턴트 주는 보조. 그렇죠. 그러면 이 RA들이 보통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지 주가 변화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애널리스트한테 보내줘요.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그걸 보고
자기가 관련된 뭐 분석을 인사이트를 하고, 해서 예.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뭐 이런 개념인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처럼 뭐 너무 많은 그 정보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오늘만 해도 예를 들면 애플, 뭐 구글, 아마존 네. 이런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이런 데이터를 그냥 막 준다. 실적 발표된 자료를 그냥 동으로 준다.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가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RA들이 네. 좀 생각이 있고 좀 더 좀 훈련이 잘 된 그런 애널리스트 저 RA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압축 요약을 해서 핵심만 뽑아서 애널리스트한테 보내주는 거죠. 아, 그죠. 바쁘니까 딱 한 줄 요약, 두 줄 요약 그쵸. 이렇게 해드리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 딱 보고 이제 뭐 정리해가지고 보고서 쓴다. 이러면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메모리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GPU, 그러니까 프로세서랑 메모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즉 메모리가 메모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 버스를 통해서 프로세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서 1차적으로 거르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면 중복 데이터라든지 뭐 가비지 데이터 이런 것들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보내게 되면은 이 GPU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성능의 컴퓨팅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더 거대화될수록 네. 메모리가 지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CPU라 그러잖아요. 컴퓨터에 네. CPU 안에 보면은 거의 메모리가 약간 탑재돼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 네. 또는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버벅될 때 캐시 메모리 지우라고 하는 거.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메모리에 어떻게 보면 그 로직 회로 프로세서를 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메모리의 그 반도체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이 자체는 지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지능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이제 경쟁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좀 판도 변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원래 우리가 쉽게 표현하려면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접시나 네. 쟁반 같은 걸로 비유를 하잖아요. 요리하기 위해서 옆에 약간 담아놓는 네. 일시적인 이제 메모리 저장 장치.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쟁반이나 접시 얘가 이거 필요한 요리 재료예요. 이거는 필요 없는 재료예요. 이렇게 막 걸러주고. 네. 그래서 막 100조개를 다 냄비에다 넣으라고 하는 게 네. 아니라 네. 그 중에서 한 몇백만 개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또 판단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메모리 반도체,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역할이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그 AI 프로세서에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결합된 제품들, 네. 뭐 AMD도 그렇고 그런 것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밌어지네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상용화 단계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발전할 수 있죠. 근데 아직은 뭐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일부에서는 좀 채택이 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얘기 많은 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뭐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성능 이 서버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그쪽으로 슬슬 진화가 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스타트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좀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되짚어 보면은 2016년 3월달에 굉장히 네. 저는 이제 IT 업계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2016년 3월달에 뭐였냐면 이제 알파고가 등장한 네. 날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항상 그 뭐 딴 데 가서도 얘기 많이 하지만 네. 그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 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가서 엔비디아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엔비디아 주식이 최고, 지금은 좀 빠졌지만 47배 올랐어요 주가가. 네. 47배. 세상이 바뀐 거죠. 그 진도준처럼 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메모리에도 그런 지능이 탑재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과거와는 달리 메모리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뀐다 이러면은 저는 뭐 그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앞서 나간 질문 하나만 더 그럼 드려볼게요. 항상 제가 사서 걱정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뭐 DDR5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잠식되는 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를 추가로 투자하자면 그게 시장이 얼마나 되겠는가? 막 이런 것도 막 또 따져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아직은 사실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사실. 그리고 그거를 뭐 제가 이거 좋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그쪽으로 시스템을 변경을 하는 게 중요한 그렇죠. 도입을 거거든요. 하고 막 투자를 확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 되면 뭐 사실은 우리가 또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잘 모를 때 올라갑니다. 그 다 알고 나면 사실은 이제 주가는 더 이상 안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포인트가 과연 올 건지 그거를 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GPT를 그냥 하나의 열풍이다 그렇게만 보실 건 전혀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봐야 되고요. 원래 처음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의 다음 어떤 성장 드라이버가 뭘까 이걸 보면 사실 이제 반도체를 왔다는 게 처음에 PC, 그다음에 스마트폰, 세 번째 이제 서버였고, 근데 네 번째 얘기할 때 XR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메타버스 관련돼서 XR 뭐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오히려 이 GPT 이 버전, 왜냐하면 멀티모달 인공지능 이쪽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또 새로운 드라이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게 진짜 맞을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변화의 그런 포인트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챗봇에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봐도 고객센터 웬만한 거 다 챗봇으로 막 이렇게 해주고, 근데 기존 거는 구글도 마찬가지였고 검색 기반으로 해주는 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챗 GPT는 일종의 21년 것까지 학습된 걸 바탕으로 막 자기가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잘 돌아오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하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맞습니다. 정도로. 저희도 이제 그 보고서 쓴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GPT보다 더 똑똑해져야 GPT를 제대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질문을 해야. 참고로 제 필명이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GPT 지금 주요 투자자잖아요. 오픈AI의 주요 투자자인데 여기가 최종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제품에 이거를 인베디드 시키는 거예요. 아예 심어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애플 실적과 주가 또 애플의 실적과 경쟁사들을 비교한 보고서를 써라. 그러면 얘가 이제 워드로 다 작성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그때 되면은 저기 일자리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될 것까지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오픈 AI는 계속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오픈 AI도 그 비영리 집단, 비영리 기업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챗 GPT 유료화하고 수익화하겠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매니저들, 요즘 기관 투자자들은 뭘 제일 궁금해하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들이 뭘 궁금해하는지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결론은 뭐 사야 됩니까? 언제 사야 됩니까? 답이 이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지금 주가랑 관련 있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감사는 얼만큼 하느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가 나타날 건지 이제 이게 중요할 거고 뭐 저도 사실 이거를 뭐 금방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각 주요 기업들의 팹 그다음에 향후 뭐 여러 가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좀 모델링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걸 또 생각하고 하면 또 투자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감산한다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슈 최근에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아까 말씀드린 디맨드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 측면에서는 감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수요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이게 이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사실 이제 여기에서는 약간 저희들이 상상력이나 약간 소설 뭐 이런 것들도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뭐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 좀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멀리 또 지방 출장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승우 센터장님 또 보내드리고 다음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